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학에서 대칭관계에 대해서 대칭관계 또는 역외관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학에서는 많은 경우에 서로 역외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통계 시간에 배웠던 기하평균, 우리 지난 시간에 평균에 대한 의미를 할 때도 배웠죠. 기하평균에 보면은 이렇게 루트 4제곱근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4제곱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나왔던 게 우리 지수, 승의 관계하고 제곱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은 이제 곱하기 같은 경우에 기하평균은 지금 보는 것처럼 비율의 곱으로 4번을 곱해줘서 기 때문에 4번을 또 나누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서 보면 분산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원래는 편차죠. 평균으로부터 각 개체마다 떨어진 거리를 재야 되는데, 그죠? 우리 여기서부터 이게 평균이면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 또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은 항상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거리를 잴 때 평균은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차를 그대로 쓰게 되면 거리 계산이 안 나옵니다. 거리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플러스의 개념이죠. 플러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부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승, 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게 되죠. 이거를 영어로는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제곱근을 이제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승과 제곱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보면 오차 계산할 때 나중에 저희가 또 편차, 그 다음에 잔차, 오차, 이것도 좀 설명을 또 다시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차 부분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오차,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부르는데, 이 오차 값도 실제로는 이렇게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실제로 이거에 대한 정확도를 잴 때 RMS라는 값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 대칭관계, 역외관계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산수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더하기와 반대 개념은 빼기가 있죠. 그래서 3 더하기 2는 5죠. 자, 그러면 5에서 원래 값에서, 자, 5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값에서 계산한 값에서 다시 원래 값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더한 만큼만 빼주면 되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3에서 2개를 더해서 5가 되면 5에서 얼마를 빼주면 3이 될까요? 라면 하면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빼주게 되죠. 자, 곱하기와 나누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주면 3, 2는 6, 6이 되죠. 자, 그러면 6에서 어떻게 하면 3으로 다시 돌아갈까? 라고 보시면 원래 곱했던 거를 나눗셈을 이용해서 빼주면 되죠. 그죠? 이게 분수의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더하기하고 빼기는 역외관계입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도 역외관계예요. 자, 우리는 이거는 뭐 다 산수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에서 사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역외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겁니다. 원상복귀로.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스퀘어를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지수는 곱하기하고 지수하고 많이 헷갈려 해요. 곱하기 또는 승. 그죠? 지수는 이제 승의 개념인데. 자,
곱하기하고 더하기 곱하기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더하기를 2번 더해주면, 그죠? 같은 거를 이렇게 2번을 더해줘요. 자, 그러면 곱하기를 이용해서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2는 3 곱하기 2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자기 거를 몇 번 더해주냐, 2번 더해줘라. 이 곱하기의 의미는 더하기의 의미와 연장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같은 거를 똑같은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를 반복해서 더해주는 개념을 좀 축소해주고 싶어서 쓰는 게 곱하기입니다. 자, 되셨죠? 예. 그래서 원래 더하기가 다른 값들을 계속 더해줄 때는 덧셈을 쓰시면 되지만 같은 값을 계속 더해준다라고 하면 곱하기로 변형이 돼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게 곱하기의 개념입니다. 곱하기는 더하기에 같은 값을 계속 곱해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2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는 3.2라고 우리가 이렇게 약어로 쓰기도 하죠. 또는 우리가 어떤 값을 수학에서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어떤 값을 a, b로 표현을 하죠. 그럴 때는 여기 없어지고 2라는 값으로 해서 곱하기를 없애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더 해볼게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3번 더해줘라 하니까 3을 3번 더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곱하기의 의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의 2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승은 어떠냐? 더하기를 2번 더해주는 거를 3 곱하기 2라고 했다면 승은 어떻게 되냐면은 곱하기를 연속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곱하기를. 자, 뭐냐면 더하기를 연속한 게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를 연속하면 승이 되는 거예요.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관계를 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을 2번 곱해줘라. 그러면 3을 2번 곱해줘라. 위에 2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또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기를 3번 곱해줘라. 그러면 3의 3승이 되죠. 자, 그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지수라고 합니다. 자, 더하기에서 확장된 게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를 또 확장된 게 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2번 더해준다라는 요 개념을 이용해서 요거를 우리가 스퀘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스퀘어는 이제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수와 제곱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더하기의 반대는 빼기,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라고 했는데 지수의 반대는 제곱근입니다. 자, 지수의 반대는 제곱근. 그래서 지수와 제곱근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 곱하기 2, 그러니까 3의 2승은 3 곱하기 3 해서 9가 되죠. 자, 그러면 9를 원래 개념으로 해서 몇 번 자기를 곱해주면 원래 3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9에 2분의 1승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반인이죠. 그죠? 2의 역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는 많이들 배웠죠. 람다를 역으로 해주면 람다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9의 2분의 1승, 2승을 반대로 하면은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분의 1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곱근을 이용해서 씁니다. 이 제곱근을 영어로는 루트가 되죠. 루트. 그죠? 루트. 그래서 스퀘어 루트. 그러면 이 제곱근 이렇게 표현을 해서 9를 몇 번 반복하면은 이 제곱근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와의 관계를 보시면 요거의 역의 관계는 루트가 되는 겁니다. 즉 스퀘어의 역의 관계는 우리가 루트가 되는 거죠. 그죠?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요것도 잘 보시면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루트 스퀘어 보이시죠? 그죠? 민이라는 말은 평균을 의미하니까 평균은 요게 의미를 하는 거고 n분의 1이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루트가 되는 거죠. 스퀘어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승을 원상복귀해서 루트를 씌워준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러라든가 다양한 방법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 평균을 내서 써야 되니까 루트 민 스퀘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통계학이랑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 가면 MSC, RS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루트 스퀘어. 네, 거기에서 붙여서 많이 씁니다. 자,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세 번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 또 이거를 반대로 루트 개념을 쓰면은 세제곱근 루트가 되는 거죠. 그죠? 세제곱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27입니다. 27에 3분의 1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27에 3분의 1, 그죠? 9의 2분의 1이고 얘는 27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27분의 3 루트 27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3이 원상복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4제곱근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99 되니까 81이 나오죠. 자, 여기도 잘못됐네요. 81에 4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1제곱근 1승 해서 4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하기를 4번 해주니까 4분의 1 루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위에 기하학에서는 승이 있었죠. 제곱근을 4번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할 때는 4제곱근을 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쓰죠. 자, 그래서 승을 하나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양쪽을 두 개를 곱해줘서 이렇게 9m/. 자승이 되는 거죠. 자, 부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로, 세로, 깊이까지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곱근과 세제곱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방메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파트 평수를 계산하거나 이럴 때 평방메타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m, 3m. 그러면 6m인데 메타를 2번 곱해줬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2번 곱해줬으니까 6평방메타가 되는 거죠. 2, 3은 6 해서 2m 곱하기 3m, 6인데 6m는 2번 곱해줬을 때 6m가 나오는 전체 그 곱셈의 개념입니다. 이게 평방메타의 개념이에요. 아파트 평수를 계산하거나 할 때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승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똑같은 값을 2번 이렇게 했을 때가 우리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의 개념은 자기 거를 몇 번 반복해서 곱해주느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승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한 평 이렇게 계산을 하죠. 한 평은 3.31 평방메타인데 그 한 평이라는 개념은 가로 세로가 1.82 메타를 곱해주면 3평방메타가 됩니다. 이거를 곱해줬을 때 3평방메타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3.31입니다. 죄송합니다. 3.31 평방메타가 되는데 얘를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3.31을 루트 제곱근으로 씌워주면 이게 가로 세로가 몇 메타가 나오는지가 나오죠. 그죠? 요게 역의 관계니까. 그죠? 역의 관계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 우리가 쓰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똑같은 값을 몇 번 반복해 주느냐가 승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수학의 대칭 관계를 잘 보시면 다양한 수학의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학이나 빅데이터 분석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구조를 거쳐서 왜 이렇게 계산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궁금증을 가지고 자꾸 보시다 보면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수학을 계산하는 거로 하게 되면 재미가 없는데 수학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왜 이런 식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 재밌어질 거예요. 아마 수포자들이 많은데 저도 수포자였습니다. 수포자들이 많은데 이런 수학의 원리를 배우면 수학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런 분들도 수학을 어렵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개념들을 앞으로 계속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수학의 원리와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수학을 배우고 빅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수식들을 배워보면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더 재밌고 더 깊숙이 이제 관심이 생길 겁니다. 자, 오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